이민생활의 길잡이 생활상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상담의 최영인입니다. 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 최고의 수비대인 이 편도선을 간과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위기에 처할수록 편도선이 더 크게 붓게 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해 물질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인체는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하는 튼튼한 편도,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닌데요. 다급한 아토피 환자들은 빠른 증상 개선을 위해서 이 급한 대로 여러 약을 복용해 보기도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토피 피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시간 한번 이 궁금증들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한국으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편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서효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앞서서 말한 알레르기 비염이 어떤 겁니까, 원장님? 예, 이 사진을 찍어서는 이렇다 할 이상이 없는데도 네. 그 환자 본인은 매우 괴로운 병이죠. 콧물, 재채기, 코 네.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입천장 가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이고요. 네. 이제 뭐 코피, 코딱지 또는 두통까지도 이 폭넓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그런 과민 반응을 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이 알러지 체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체질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 체질을 신봉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네. 알레르기 체질과 정상 체질 둘로 나누어서 네. 이 폐 기능이 약한 사람이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보고 폐 기능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수준이 되면 체질 또한 정상화되어서 더 이상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임상적인 경험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체질을 넷으로 나누지 않고 네. 둘로 나눠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정 물질, 예를 들어 뭐 우유나 땅콩이나 뭐 초콜릿 등등, 혹은 뭐 진먼지, 진드기 또는 동물의 털 등등의 꽃가루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것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폐 기능을 충실하게 회복시키게 되면 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네. 면역체계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 면역체계가 약해서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폐 기능이 회복되면서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면역 체계는 이제 더 이상 해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판단하게 되고 네. 이때 더 이상은 알러지 반응이 사라진다. 보통 치료 기간 4개월 후에 찾아오는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변화가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나타나나 보죠?
폐 기능이 충실히 좋아지는 게 보통 3달이 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달쯤 지나면은, 네. 이제 더 이상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를 알게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콧물이나 재채기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러지의 시작인가 보다. 뭐 어떤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좀 괴로운 증상들, 어려운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코 막힘 같은 거,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가장 예민해요. 예.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코를 풀어대는 바람에 네.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를 쓰고도 네. 모자라는 뭐 이런 경우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자는 자리에서 자꾸 맞죠. 점자는 식사 맞습니다. 자리에서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네. 계절별로 좀 더 할 때가 있고요. 지금 뉴욕에서도 계절별로 더 유난히 좀 심한 그런 계절들을 좀 맞고 있거든요. 근데 또 외출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봄이 되면 이 봄나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꽃 구경도 하게 되고 바람을 쐬게 되는데 그 봄이 좀 두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대기 오염이나 꽃가루는 나무 탓이고, 네. 사실은 내 탓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 면역 기능이 충실치 못해가지고, 네. 내 면역 기능의 판단을 잘못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할 꽃가루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민 반응을. 아까 말씀대로 편도가 튼튼해져야만이 이제 더 이상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말씀 나온 김에 이 편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사람은 사람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임파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마치 거미줄처럼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다, 임파선이. 네. 임파선에서는 언제나 임파구들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어요. 임파구 어렵다, 쉬운 말, 바로 백혈구입니다. 네. 백혈구의 35%를 임파구라고 부르는데, 이 임파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임파선은 사람의 몸을 그물망처럼 감싸고 있는데, 대부분의 임파선은 하도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도 작아서. 그러나 그중 태산처럼 큰 임파선이 있다. 마치 태산처럼. 그게 바로 내 몸 최대의 임파선 편도선이 되는 겁니다. 이 편도선이 허약해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임파계 전체가 혼란해요. 그러나 편도선이 튼튼해지는데 불과 2달입니다. 이 튼튼 편도선이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병석에 누워있던 왕이 왕좌에 돌아온다. 왕의 자리에 돌아온다. 모든 임파선들은 사기 충천하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왕이 모처럼 돌아왔어요. 2달 후 왕이 돌아왔다. 왕은 말한다. 첫째, 열강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감기가 오는데 열감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39도, 40도의 열은 아예 오지 못한다. 코감기도 올똥말똥하여라. 아주 가볍게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튼튼해진 면역계가 바로 비염천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폐를 좀 튼튼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폐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평강한의원에서는 평강탕,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강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강환이 결국에는 좀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폐를 깨끗이 해주는데 폐가 깨끗해지면 이제 그 결과로서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해지죠. 결국 폐 튼튼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재밌어요. 네. 진폐증 환자라고 그래서 탄광에서 평생을 일한 광부들. 아. 이런 분들의 폐에는 탄가루가 가득히 쌓여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1년 이상을 이 편강환을 꾸준히 들게 되면은 네. 이 가래가 술술 나오는데 네. 예, 이 가래를 뱉어서 크리넥스에다 비벼보면 예. 새카만 가루가 계속 1년 이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1년 후 이 환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마치 닭병 들어서 그냥 시들시들 누워만 있던 환자가 네. 이제 활발해져서 이제 고시톱도 치고 바둑장기도 두는 네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가까지도 즐길 수가 있다. 그렇죠. 아하. 그게 바로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순간 가래를 뱉어 크리넥스에 비비면 네. 새카만 탄가루가 끝도 안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곧 정화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폐증 환자한테는 탄가루가 되겠지만 돌공장에서 이런 규폐증 환자한테는 또 돌가루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 대기오염으로 가득 쌓인 기타의 먼지 같은 원리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내 폐의 정화 장치가 언제나 수준급으로 유지돼야 네. 나무 탓을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꽃가루 탓을 하면 안 되죠. 꽃가루는 또 꽃가루의 생명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꽃가루가 번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지구상에는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면역력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폐를 좀 맑게 해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폐증 환자까지도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기 회복이나 혈의 열기를 좀 풀어주거나 엉켜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의 그 신진대사도 좀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폐가 으뜸이죠. 네. 이 음식은 한 달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네. 숨은 5분만 끊어도 맞습니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폐가 숨이 바로 생명인데 네. 숨을 주관하는 장부가 폐인만치 네. 우리 오장 중에 폐가 으뜸이 됩니다. 네. 실제 움직임을 보면 폐가 좋아지면 심폐기능, 고심장이 좋아지고 네. 연이어서 콩팥이 좋아지는 신장, 신장이 좋아진 다음에는 간장이 좋아진다. 차례차례 좋아지는 네. 이런 모습이 임상 속에서 아주 신기하게 녹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병을 12가지를 가진 사람이 치료를 시작하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신기하네요. 예, 대체로 1년 이내에 12가지 중에 10개는 사라지게 된다. 네. 편광안의 기본은 이제 편도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편광안의 기본은 폐를 깨끗이 하는데 이 좋아진 폐가 편도를 튼튼. 그러니까 편도선이라는 건 폐 기능의 바로메타. 네. 폐가 왕이라면 편도선은 친위대장, 경호실장. 편도와 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왕이라면 경호실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네. 폐가 좋아지면 즉시 편도 튼튼.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처방을 찾아내는 것, 또 자신만의 처방을 브랜드화하는 것,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멀리 한국으로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의 서초동에 자리하고 있죠. 편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을 전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 동안 방문하면서 궁금하다 싶으신 점들, 편강한의원 문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서울 02번이죠. 518-7777번, 02-518-7777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LA 스탠턴 대학 714-539-6562번, 714-539-6562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상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상담 이 시간은 한국으로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폐 전문 병원으로서 너무 유명하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편강 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그리고 이 미국에서 한인사회에서 정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염 환자들에게도 평강탕, 평강환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은 천식과 비염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효과가 이 편도선 환자에게서만큼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 만성 질환을 완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효석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죠. 그 편도선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우리가 편도선에 염증이 생긴 게 편도선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 환절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은 편도가 뭐 쉽게 붓고 그 먹지도 마시지도 물 같은 것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편도선염은 어떤 치료가 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러면 폐가 좋아진 2달 후 편도는 네. 다시 붓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특히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는다. 편도선염이 흔하게 39도, 40도의 열을 불러오는데 네. 앞으로 2달 후 편도는 다시 붓지 않으며 이제 열감기는 아예 오지 못한다. 비록 지금 뚱보 편도라 하더라도 네. 이제 다시는 열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아프지 않는 편도를 아프지 않는 세월이 2, 3년이 흐르면 어느 사이에 저절로 줄어 정상의 크기로 되돌아온다. 네. 그리고 편도선염이 구체적으로는 이 폐렴균이 편도선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네. 그 편도선 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차단을 해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대모대가 경찰서 앞까지만 와야 하는데 네. 대모대가 경찰서장실까지 들어오면 네, 네. 난리가 나죠. 예, 네. 똑같은 원리예요. 아하. 내 편도가 튼튼해지면 네. 이제 폐렴균은 얼씬할 수 없다. 단지 그렇겠네요. 2달 후. 편도선만 막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폐렴을 막는 겁니다. 네. 편도가 내 몸 최대의 임파선인데 왜 최대의 임파선이 하필 목을 지키고 있느냐. 목이야말로 심폐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폐거든요. 네. 이게 생명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심장과 폐로 가는 길을 지키는 내 몸 최대의 군부대가 편도선이에요. 네. 최대 임파선 바로 편도선이다. 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편도를 떼내면 40년 후에 천식이 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떼서는 안 된다. 네. 예. 자, 천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예.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예. 평광한의 경우에는 한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2달, 석 달, 이제 넉 달이 되면서 모든 그 치료의 모든 효과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예, 있는데요. 원장님, 예. 대부분 어려운 질환, 아주 힘든 그런 병일수록 예. 쉽게 우리가 뭐 감기처럼 일주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뚝딱 낫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과정을 좀 잘 겪어야 될 텐데요. 꾸준하게 뭐 복용하는데도 그 약이 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죠. 환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용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쉽죠. 네. 예. 말씀대로 가벼운 질환은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게 이제 편도선염 같은 경우 2달이면 네. 다시는 붓지 않는다. 이제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는다. 단지 2달이고. 네. 이제 비염 같은 경우가 이제 3달, 한 달 더. 이제 천식이 좀 더 깊은 병이기에 4달. 네. 그게 이제 4달. 네. 그러나 이제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섬유와 같은 중증의 폐질환, 마치 저승사자급인데, 네. 이 중증의 폐질환은 1년 6개월. 네. 이제 치료기간이 엉뚱 길어지죠. 네. 그런, 이제 그 대신
이렇게 중증의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짤짤한 병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 왜? 가벼운 질환은 치료기간이 짧고, 이제 중증의 질환은 치료기간이 길다. 조금 더 길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갑상선에 네네. 혹이 있다. 맞습니다. 뭐 또는 관절염, 네. 류마티성 관절염, 또 뭐 퇴행성 관절염 어허. 이런 가벼운 질병들은 네. 그냥 대체로 1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발성 당뇨 같은 건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제 원발성은 좀 길지만 네. 특발성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특발성은 어떤 겁니까, 원장님? 특발성이라는 것은 가족력으로는 당뇨 환자가 없고 부모 형제 자매 네. 중에는 당뇨 네. 환자가 없고 네. 예, 본인이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약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써도 당뇨가 와요. 네. 아토피 환자한테 흔히 보는 건데 네.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많이 쓰게 되면 당뇨가 오는데 그런 당뇨를 이제 특발성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합병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당뇨에서도 예, 예. 합병증이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경우도 이 갑상선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상선 환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호르몬의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천식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 속에 있는 기관지에서 아주 뭐 예민한 상태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좀 나타내는 그런 천식의 경우, 이 알러지 질환 때문에 천식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천식을 흔히 이제 기관지 천식이라고 부르죠. 부르는데 네. 또 현대의학에서는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천식 또는 뭐 비아토피성 천식, 네. 이제 아토피와의 연관성을 떠오르게 하죠. 네. 이런 이제 구분들을 하는데 치료 원리는 동일해요. 네. 병의 구분을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말하자면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결자는 바로 편도선입니다. 아, 예, 내 편도가 튼튼해질 때만이 그 다양한 천식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천식은 일반적인 우리 감기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 뭐 연속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마른 기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른 기침을 원인 모르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번 일어나면 이 기침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천식인데 그런 천식도 역시 편도가 튼튼해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천식 얘기를 하면 네. 천식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들리는데 네. 그렇잖아요. 언젠가 나이 들으면 누구나가 만나게 되는 질병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생로병사. 인생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게 되죠.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다면 호흡기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네.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게 제일 먼저 가볍게 찾아오는 감기. 네.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는다. 감기에 뿌리가 내려 비염. 비염이 열감기를 만나 천식이 된다. 천식으로 악화된다. 드디어 이제 모두가 수십 년, 비염이 20, 30년, 또 네. 천식이 3, 40년. 네. 천식의 종착역이 있다. 천식 열차가 자꾸만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네. 종착역에 기다리고 있는 저승사자들이 있다.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 대체로 감기, 비염, 천식, 종착역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호흡기의 생로병사다. 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천식을 대비해야 한다. 네. 예. 네. 너무 이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원인이나 여러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편도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편도를 튼튼하게 해주면
마지막까지 우리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도 천식 때문에 새벽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제가 아주 멋진 인상적인 사례 하나 소개하면 네. 90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네. 90도로 절을 하셨어요. 네. 절을 한 까닭은 네. 그 할아버님은 나이 40에 천식에 걸려 무려 50년간을 아주 고통 속에 사셨는데 네. 뜻밖에도 5달 치료 끝에 완치의 축복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그 감사의 절을 90도로 하셨는데 네. 할아버지가 재미난 말씀을 남기셨어요. 누군가가 내 약을 훔쳐먹고 있다. 할아버지 약을. 예. 식구들이 먹었겠죠. 뭐. 그러나 할아버지의 네. 불만 누군가가 내 약을 훔쳐먹고 있다. 예. 진짜 나눴네요. 나눠서 먹기 때문에 그 식구들도 그 정도로 약을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원장님, 예. 궁금한 것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에는 금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담배를 꾸준히 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편도가 좀 약한 분들, 그래서 천식이 많이 걸려 있는 분들, 또는 천식이 이제 폐가 좀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견디고 이렇게 또 지나게 됩니다. 사실은 예. 병원도 안 가게 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가슴이 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을 좀 겪거나 이로 인해서 등까지 뻐근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좀 폐가 좀 나빠서 그렇다라고 이제 전문의들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하지 않고라도 몇 개월 만에 좀 고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을 좀 부려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크겠네요. 당연하죠. 보통 3, 4개월이면 네. 뭐 등이 아프다. 사실은 등이 아파서 새벽에 사진을 깨는 분들도 많이 찍어보니까 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기통증이라고 불러요. 기통증이요? 한방에서는. 네. 기통증,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아하. 기운의 그 소통이 원활하면 아프지 않고 네. 기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프다가 이제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인데 네. 그 기운을 주관하는 장부가 바로 폐이므로 네. 폐 기능이 좋아지는 3개월서 4개월 사이에는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치료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아토피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요. 피부는 작은 호흡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피부가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피, 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예. 기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하는 우리의 피부가 아토피 피부 때문에 가렵고 뭐 부스럼처럼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평강환으로 좀 치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당연하죠. 이 피부가 숨을 쉬는 거 맞습니다. 네. 인체 호흡 총량을 100이라고 하면 네. 그중 95를 폐가 쉬고 나머지 5를 내 몸 전체의 피부가 숨을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흡 총량의 5%를 네. 피부가 담당하는데 네. 그 숨을 쉬는 주체가 털구멍과 땅구멍입니다. 아, 네. 숨을 쉰다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쓰레기를 버린다가 돼요. 밖으로 배출한다. 우리들의 숨도 탄산가스 배출, 산소 흡입, 네네. 우리들의 피부도 무언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 관점은 버린다는 거. 네.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제 탈이 생기죠. 네. 병이 생기는 거고 심해지면. 예. 자, 털구멍, 땅구멍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기름 쓰레기는 털구멍으로 버리고 물 쓰레기는 땅구멍으로 버린다. 버리고. 예. 그러니까 기름 쓰레기, 물 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리수거하고 따로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다. 네네. 이게 정상인데 네. 이제
다쳐버린다. 무슨 사연이 있어 털구멍, 땅구멍이 꼭꼭 막혀버렸다. 네. 그 결과는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이게 돼요. 네. 이제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병이 찾아오겠죠. 네. 예, 아토피, 건선, 지루성 아하. 피부염, 네. 뭐 알레르기성 피부염, 습진, 네. 뭐 화폐상 습진, 기타 등등. 네. 이렇게 많은 병이 있건만 치료 원리는 단순하게 이를 데 없어요. 검버섯, 기미, 검버섯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은 검버섯 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농담 하나 할까요? 네. 이 저승사자의 꽃이 백송이가 되면 저승사자가 틀림없이 와서 데려가요. 아유, 예. 백송이가 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걸 살금살금 밤새 지어놓으면 왔다가 돌아가요. 어떻게 지웁니까? 네. 폐가 좋아지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검버섯이나 기미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검버섯이 가는데 기미가 버티겠어요? 아. 예. 예, 간단하죠. 네. 검버섯이 날아가는데. 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그 우리 서 원장님이 추석맞이 대잔치 때 오셔가지고 대표로 연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 예, 제가 그 얼굴을 뵀었거든요. 또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고 그 피부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다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셨습니까? 제 환자들한테 늘 받는 칭찬이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셨군요. 뭐 아토피 피부까지도 괜찮고 지금 기미나 검버섯, 근데 그런 예. 검버섯을 다 없앨 수 있다. 폐가 좀 예. 튼튼하면 그런 검버섯도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근데 왜 이 평강한의원은요? 지금 이렇게 검버섯을 없애거나 이런 게 피부과 안 가더라도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평강한의원이 그 아토피 치료로 그렇게 유명하죠? 저희가 실제적인 전 세계가 단 한 명도 고쳐보지 못한, 네. 고친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병이 아토피인데, 네. 그거를 이미 우리는 완치자만 4만 명을 탄생시켰으니까. 4만 명이요? 예, 이제 뭐 곳곳에 이 4만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네. 입소문이 무성할 수밖에 없죠. 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잠깐 그 가려움을 좀 막으려고 스테로이드 뭐 이런 연고 같은 것을 좀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은 좀 가라앉게 되죠. 그렇지만 예.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자꾸 바르게 되고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예. 그렇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유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로 많이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평강한의원이. 예. 그런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됐는지 조금 자랑 좀 해주세요. 이제 자랑에 앞서서 네. 이 현대의학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가 스테로이드 치료인데 네. 애석하게도 이 스테로이드 치료는 털구멍, 땅구멍을 막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털구멍, 땅구멍을 열어서 이제 시원스럽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치료의 그 본질인데 거꾸로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의 약성은 털구멍, 땅구멍을 닫아버려서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일시적으로. 네. 나가는 것을 막으면 이제 가려움증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안한데 기실은 피부 밑에 더욱 많은 쓰레기를 쌓게 되고 또 스테로이드라는 약의 부작용이 폭이 넓어요. 네. 고혈압, 당뇨 불러오죠. 또 녹내장, 눈이 침침해진다, 녹내장이 찾아온다. 네.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지고 혈관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장기적으로 약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작용들이 오고 뼈도 약해지고 그러죠. 뼈도 약해지고 이제 얼굴이 동그랗게 문 페이스가 돼요. 얼굴이 동그러지는 네. 이제 사정없이 과체중이 되고 네. 이제 요런 피해를 수없이 많은 사례가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환자들은 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치료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폐를 살려 내 털구멍을 열고 이때 땀을 흠뻑 흘려서 오랫동안 쌓인 아토피의 노폐물과 함께 또 스테로이드까지 버려야 돼요.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스테로이드까지. 네.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내뿜어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약을 먹었더니 더 심해진다가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이제 완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네. 이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더 심해지는 증상을 명현이라고 불러요. 명현. 명현. 네. 어두울명 나타날 현. 어둠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네.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리 해석하셔도 되는데 명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사람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을 하면 명현 말고도 탈스를 겪어야 돼요. 이 탈스가 힘이 듭니다. 네. 탈스, 탈출 스테로이드.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클럽에 가입을 했다가 지금 네. 탈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스테로이드 클럽은 아주 심하게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해요. 그래서 그 탈스와 함께 이제 진정한 치료인 명현 플러스 명현 네. 이 두 개를 다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참 막말로 이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썼던 사람이 진정한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나는 죽었다고 복창 먼저 하고 치료를 네.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토피를 고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러나 아토피를 고치고자 수많은 그 스테로이드를 쓴 사람은 그 스테로이드를 내 몸 안에 스테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공사다. 그러나 반드시 편강이 이긴다. 네. 반드시 네. 이제 그런 신념으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탈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탈. 네, 탈출 스테로이드. 예, 탈출 스테로이드. 이렇게 되면은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좀 복용하게 된 사람들은 명현 현상을 겪게 되는데 바로 평강환 때문에 호전되는 그런 증상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털구멍, 땅구멍을 열어서 이런 독소들을 좀 배출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토피 치료도 상당히 좋아지고 다 고쳐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단순히 아토피 치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럼요. 그 사람의 피부는 미인급 피부로 재탄생된다. 피부 미인이 된다. 네. 예, 단순히 아토피만 고쳐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좋은 말로만 미인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피부가 좋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다면 좋은 피부로. 예. 저도 좀 복용해 봐야겠는데요. 욕심 나는데요. 예. 저는 물론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폐를 강화해주고 우리는 목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피부도 좋아지면서 그런 편도가 좀 튼튼해져서 만병의 그런 치료들을 좀 하지 않나 이런 욕심을 좀 부려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겠네요. 가능하죠. 누구나의 폐든 폐를 건강할 때 지킨다라는 맞습니다. 말이 있듯이 누구나의 폐를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명현 현상을 어느 정도나 살짝 겪고 나서 그 치료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인내의 3월을 슬기롭게 이겨내면 꽃피는 4월이 온다. 빈 고비는 3개월인데 4개월째 수그러드는데 단 스테로이드를 쓴 사람은 스테로이드 사용량에 정비례하여 기간이 길어진다. 얼마나 썼나를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많이 쓴 사람은 아주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또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아토피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사용량 두 가지로.
그렇군요. 네,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조금 보고 있겠습니다.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이제 대체로 6개월의 치료가 끝나는 거고, 아, 네. 이제 나머지 40명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사람들로서 이제 다 개별이 달라져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개개인적으로 조금 예.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금방 여드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 여드름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심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 사춘기에 이 젊은 층의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요즘 성인 여드름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얼굴의 피부 모낭 때문에 이 염증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수조차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거든요. 이런 흔한 피부 질환, 여드름 같은 흔한 질환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아주 쉽죠. 이 여드름은 아토피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그렇겠네요. 여드름은 이제 아토피는 땅구멍까지 활짝 열어야 하는데 네. 여드름은 땀 빼주면 더 좋습니다만 땀을 빼주지 않아도 네. 그냥 약만 열심히 먹어도 네. 여드름은 잘 사라지는데 네. 여드름이 무엇이냐? 여드름을 짜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여드름을 짜면 네. 기름덩어리가 나오죠. 그렇죠. 바로 기름이 엉겨 붙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네. 사람의 피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수없이 많은 땅구멍, 수없이 많은 털구멍. 기름 쓰레기는 털구멍으로 버린다고 그랬죠? 네네. 자, 맞습니다. 털구멍이 활짝 열려 있으면 기름 쓰레기는 순조롭게 흘러나가요. 네. 그런데 털구멍이 막혀버리면 쓰레기는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 멈춰요. 네. 흘러가는 기름은 엉겨붙지 않으나 멈춰버린 기름은 엉겨붙게 마련이다. 쓰레기 봉다리 여드름 봉다리. 아하. 여드름이 탄생하는 순간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폐를 좋게 하면 털구멍이 저절로 열려요. 네. 자, 폐가 좋아졌어요. 털구멍이 열렸어요. 기름 쓰레기는 다시 흐르고. 네. 자, 이제 현상적인 관찰. 여드름은 사라져 흔적이 없고 네. 피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아하. 어디서 온 빛인가? 왜 갑자기 빛이 나요? 어디서 온 빛인가? 네. 여드름이 녹아내려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네. 바로 피부의 보호막으로 바뀌어져요. 네. 피부에 보호막이 생기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를 아까 치료해 놓으면 피부 미인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 그랬죠.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털구멍이 열리면서 기름 쓰레기가 나오고 그 결과는 피부에 보호막이 멋진 보호막이 생기므로 네. 피부는 만져봐도 참 기분이 좋고 네. 탄력이 있어 네. 기분이 좋고 건조하지 않아 기분이 좋고 보기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미인 탄생의 원리. 네. 지금 우리 소혜석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공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처럼 수학은요. 1을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변하지가 않는데 이 기본이 이제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우리 셈들이 있는데 이런 셈들이 마치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답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방병의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로부터 이제 거꾸로 숨은 그림 찾기를 한 것이라 아마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을 많이 다녀가셨고
말씀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뭐 상당히 유명하고요. 우리 이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알려졌기 때문에 좀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평강 한의원이 뉴욕에도 좀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데 예. LA나 뭐 스탠턴 대학을 통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약을 받아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2달, 2주 이렇게 복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 예. 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나의 모든 이런 기능을 폐를 좀 튼튼히 해주면서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평강 한의원을 찾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오셔가지고 찾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평강 한의원은 얼마나 됐고 지금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LA에 먼저 섰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애틀란타에 평강한의원이 섰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의 교민회장께서 이번 6월에 오시겠다고, 네. 이제 본인이 의료 관련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시겠다고 6월 25일 날. 뉴욕은 안 예, 오십니까? 뉴욕 한인회장이 오시면 좋을 텐데. 예. 저기 애틀란타도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한의사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평강한의원을 열었고. 그렇군요. 어떻게 제가 인연이 한인회하고 좀 좋은 인연이 있어요. 네. 워낙 또 우리 미주 한인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러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강환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 키가 잘 자라지 않은 청소년기에도 평강환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장님? 역시 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장을 따로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네. 예, 아토피염 천식을 수만 명씩을 치료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청소년이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 있으니 그 이름이 비염이요. 둘째, 천식 아토피다. 따라서 아토피염 천식이 성장을 방해한 사람은 키가 크지 못하는데 네. 뒤늦게라도 아토피염 천식을 없애버리면 네. 이제 숨은 키가 자란다라는 생각. 결과로서 아주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 클리닉을 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성장 클리닉 말씀하셨지만 일반 병원에서도 그렇고 종합병원에서도 또 이제 한의원에서도 많은 그 병원들이 성장 클리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평강 한의원에서 좀 으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고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폐 전문 병원이죠. 한국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강 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서효석 원장님은 지난 2009년에요. LA에 위치하는 스탠턴 대학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렇게 아틀란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2호점 그리고 이 뉴욕에서도 3호점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정말 한국에서도 평강한의원은 한방병원으로서 보기 드문 성공신화, 이 성공을 거뒀다 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거의 평강한의원을 거쳐간 환자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규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은 폐전문병원의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님을 만나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름에 한국 방문합니다 하시는 분들, 평강한의원은요 서울 서초동 02-518-7777 518-7777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란타 방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틀란타는 678-779-6333번
678-779-6333번입니다. 또 LA 스탠턴 대학에 전화만 하시면 직접 평강환을 이 뉴욕으로 우송해 줍니다.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A 스탠턴 대학 전화번호는요. 714-539-6562번 714-539-6562번 직접 거셔도 되겠습니다. 스탠턴 대학은 714-539-6561번입니다.